네, 95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모두 발언 시작 전에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수많은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 12구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피해자 유가족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희생자 유가족들의 얼굴을 외면하고 일주기 추모식을 언택트 추도로 대충 매듭지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치 행사, 추모에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며 대꾸했지만 이는 나흘 전 굳이 정치적 인사 박근혜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갔던 기억은 싹 지워버린 인면수심의 변명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추모대의 불참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대 정원 학대 이슈가 연일 정치권의 일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부터 지방의료 공백까지 여야 할 것 없이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지금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비수도권 국립대 공공성 강화라는 세 가지 대전제를 확장해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벌써 11개 지역 대학들이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단순 의대 신설뿐 아니라 정원 40명 안팎 낀 소위 미니 의대의 인원 확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료 붕괴 문제가 심각한 비수도권과 국립대 중심의 의대 신설, 정원 확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역별 부족 의사수를 파악해서 지역 단위로 묶어 늘어난 정원을 배분하고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비수도권 의대의 실습생, 인턴, 레지던트들이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 협력 병원들로 빠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의무 복무 규정을 넣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비수도권 국립대 소속 의대가 충분한 지역 인재,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 양성해서 가치를 높이고 이렇게 자라난 인재들이 지역 공공의료를 확장해 가는 3박자의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정책 기조를 만들어 갑시다. 정의당은 단순히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한 인력 확충을 넘어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인력 확충을 통한 지역의 균형 발전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산주의 언론 폐간, 사형 운운하며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마저 서슴지 않았던 언론 탄압이 이제 그 미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왼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30대 가짜 뉴스 중 28개가 좌파 언론 이런 말들을 하며 정리한 자료들은 공동대표부터 사무총장, 감사까지 친윤 인사들로 포진된 단체가 발표한 부실 자료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해당 단체는 어떻게든 정권의 지상파 때리기 옹호를 위해 소위 30대 가짜뉴스로 선정된 방송 당시엔 MBC에 있지도 않았던 라디오 진행자를 MBC 출신으로 둔갑시키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가짜뉴스와 좌편향 언론이 엮여 있다고 제시한 증거마저 팩트 체킹 없는 일방적 주장만 난무한 것입니다. 가짜뉴스를 바로잡겠다는 방통위가 가짜뉴스 생산자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재갈 물리는 구시대적 방식이 대한민국 사회에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정부와 방통위는 똑바로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고 세 번째 국회 연설이지만 연설 전 날인 오늘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반성 없는 거부권 통치, 마이와이 개각, 12구 이태원 참사 일주기 추모대회를 정치 집회로 규정한 지난 행태가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재정 파탄, 민생 파탄으로 점철된 내년도 예산안의 전향적 전환을 요구합니다. 정부 예산안은 파탄적 재정 운용의 상징입니다. 교육 및 복지와 산업 전환 등 약자와 미래에 대비한 예산을 확대하지는 못할 망정 파국적인 긴축과 부자 감세로 재정을, 민생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 철회, 토건 개발 전면 재검토, 연구개발과 고용예산 복구 등 긴축 속에서도 미래를 지키는 예산안으로 대전환하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최수근 상병의 죽음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이 부른 참사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책임을 윗선이 아닌 일선 현장으로 떠넘기며 사태를 축소하고
진상을 은폐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별법과 특검법 수용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통한 생명안전사회로 가는 첫 단추이며 그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보수 지지층을 향한 구애와 양 법안 가운데 무엇이 진정 국민 통합의 길인지 선택하기 바랍니다. 셋째, 대통령실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과 대화 복원을 통한 국정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요구합니다. 부적격자 투성이의 내각과 함께 대통령실은 국정을 불통과 파탄으로 끌고 가는 인해장막이 됐습니다. 야당과의 가교를 책임져야 할 정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집권 3년차로 접어드는 첫 길목이자 총선 전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세 가지 요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자 해지의 각오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의 인권 구제에 손 놓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김용훈 상임위원은 지난 8월 1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소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열리자나 묶여있는 인권 침해 안건만 197건에 달합니다. 김 의원은 수요시위 진정 사건을 단독으로 기각 결정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르면 의결은 위원회 위원 3인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명이 기각했고 1명이 반대해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자동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에 반한 결정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본인의 해석과 결정이 따르지 않은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지금껏 회의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 인권 구제에 손을 놓고 있는 김용훈 의원은 추석 기간 자기 고향인 부산 영도구에 정겹고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라는 인사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인권은 뒤로 한 채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을 걸고 정치를 할 거면 인권위원직을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지난 3월 금속노조 한국와이프 분해에 대한 대규모 경찰 폭력 사건도 9월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단수 조치에 대한 진정 사건의 결과도 아직입니다. 지난 9월 10일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단수 조치에 대한 긴급 구제는 상임위원회에 참여하는 김용훈 의원과 이충상 의원의 반대로 한 달이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명한 이충상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예방 불가능한 재난이라고 해 유가족들이 사퇴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했던 인물입니다. 인권의식이 없는 2명의 인물 때문에 상임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국가인권회의 설립 목적입니다. 국가인권회가 멈추면 기본적인 인권은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습니다. 긴급한 노동 시민의 피해 구제에 빨리 나서기 바랍니다.